자, 네. 2차 방정식. 이제 우리 중간고사는 끝이 났고, 잘합시다. 중간고사 잘합시다. 그래서 오늘 2차 방정식부터 할 텐데, 자, 내용 정리합시다. 자, 큰 제목 2차 방정식이고요. 자, 첫 번째. 항상 우리가 있잖아. 수학을 할 때는 어떤 용어라든가 식의 정의나 뜻도 중요한데 그 뜻을 배웠어? 그거를 수학적인 형태로, 즉 식이나 뭐 문자나 이런 형태로 표현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아, 이런 형태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구나. 뭐 이런 형태를 2차 함수라고 하는구나 라는 형태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것까지도 좀 잘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단 2차 방정식이 뭔지 알아야 되겠네. 생각해봐. 방정식이 일단 뭐야? 방정식.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그 수책의 식책의 컨셉으로 한번 생각해봐. 일단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식이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문자를 포함하면서 형태는 어떤 형태여야 돼? 등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즉 는을 써서 등호를 써서 좌우 비교를 하는 형태로 식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문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문자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다른 말로 뭐라고 쓰는 거야? 미지수 또는 변수라고 얘기하잖아. 변할 변자인 거야. 그러니까 x라는 거를 뭐 설정을 한 다음에 x에다 1도 대입해보고 2도 대입해보고 뭐 마이너스 5도 대입해보고 막 넣어봤는 거야. 근데 1 넣었을 때 성립이 안 해. 등호가 성립이 안 돼. 등식이 안 돼. 2 넣어도 성립이 안 돼. 근데 3을 넣었더니 등호가 성립이 되더라. 그런 식으로 그 문자에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경우. 그걸 뭐라 하자? 방정식. 그리고 그 등호가 성립되도록, 등식이 성립이 되도록 하는 그 특정한 값을 나중에 우리는 뭐라 부를 거야? 방정식의 해 또는 근. 이렇게 부를 거라고. 근데 그런 형태의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럼 얘는 뭐냐? 미지수의 뭐가? 최고 차수가 몇 차인? 2차인 방정식이구나. 다항식의 차수라는 거는 그 다항식이 가지고 있는 문자 항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그 항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를 그 식의 차수라고 부르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표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2차 방정식의 일반형. 이건 우리 봐봐.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끝단원. 즉 2차 방정식을 배우기 바로 직전 단원이 뭐야?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마지막에 공식으로 많이 외웠던 게 몇 차식이야? 2차식들의 인수분해였단 말이야. 뭐 완전제곱식이라던가 합차공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차식의 인수분해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미 2차식을 다루는 연습은 했거든. 그때 일반형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일반형이 어떤 의미니? 다항식을 나타내는데 일반형은 뭐다? 인수분할 때 첫 단계 뭐야? 내림차순. 그래, 내림차순 정리 된 식을 우리는 뭐라 부를 거야?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겼단 얘기야? 2차 방정식 일반형은 차수가 높은 차부터 낮은 순서로 내림차순 정리한 거라고. 근데 방정식이니까 아까 뭐가 있어야 된댔어? 등호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야 된댔지. 봐봐. 그냥 여기까지만 있으면 뭐야? 그냥 다항식. 그냥 2차식. 근데 여기에 뭘 넣는다?
등호를 넣고 뭔가 값을 넣은 거야. 그러면 뭐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끝나면 그 다음 단원이 뭐야? 2차 함수거든? 그러면 똑같아. 2차식으로 대응관계를 만드는 거야. 2차식으로 대응관계를 만드는데 그 특정 값에서만 성립하는 등식이 아니라 얘를 y는으로 놓는다고. 그러면 문자와 문자, 두 문자 사이에 뭐가 되는 거야? 대응관계가 되는 거야. 그게 함수잖아. 그래서 이거야. 컨셉을 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까지만 쓸게. 자, 여기까지만 쓰면 뭐다? 그냥 2차식. 그냥 다항식인 거야. 근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뒤에 는영을 붙여서 썼어. 요렇게 붙여서 쓰면 이름이 뭘로 바뀌어? 2차 방정식으로 바뀐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는영을 쓰는 게 아니라 y는으로 써가지고 요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이거는 2차식으로 나타나는, 맞잖아. 그지? 2차식 다항식 2차식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자가 있네. 두 문자의 대응관계. 그게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 뭐라 부르는 거야? 함수.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2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이 바로 직전 단원에서 배웠던 이 2차식 자체, 이 다항식 자체를 다루는, 다항식의 연산과 다항식의 변형을 다루는 인수분해라든가 곱셈공식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이 2차식 자체를 다루는 그런 트레이닝, 그런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토대로 x값을 구한다라는 컨셉이 되면 방정식, 그걸 토대로 대응 관계를 써서 그래프를 그리고, 맞지, 그지? 위치 조건을 산다 그러면 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친구들이 있어. 공부를 할 때 단원 간의 연계라던가 이 어떤 사고의 어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 사고의 연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단원 한 단원을 그냥 암기식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 좀 방정식은 잘 푸는데 함수는 모르겠어요. 인수분해는 잘하는데 방정식을 못 풀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인수분해를 잘하고 2차식을 잘 다룰 줄 아는데 왜 방정식을 못 풀어? 맞잖아. 2차 방정식을 잘 풀고 2차식을 잘 다루는데 왜 2차 함수를 모르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게 연결되는 형태로,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연계되는 그 과정.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이 끝났지만 앞단원에서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배웠던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뭐 그다음에 무리수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 맞지? 그지? 전부 다 기억을 하면서 잘 쓸 수 있어야 돼. 그걸 그대로 기말고사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알겠니? 개념형이 잘하고. 요게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 어떤 건지 알았어. 그지?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이제? 맞아. 풀어야지. 그렇지. 딱, 당연히 그 순서대로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방정식이 뭔데? 어떤 특정한 값에서만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 특정한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고, 그 특정한 값이 방정식의 근 또는 방정식의 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뭐야? 2차 방정식 풀어야지. 자, 지금 요 두 번째 단원, 중단원은 너무 중요하지. 뭐, 이거는 그냥 뭐, 쌤, 저 방정식 너무 어려운데요? 2차 방정식 할 수가 없어요. 2차 방정식 모르겠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색깔펜을 다 꺼내서 별표를 쳐도 된다. 얘를 만약에 내가 제대로 못한다. 그냥 수학을 그냥 놓겠다는 뜻이야. 이건 그냥 중학교가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그냥 대학을 놓겠어요 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야. 나중에 고등학교를 가잖아? 또 나와, 2차 방정식이. 근데 고2가 되잖아?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올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봐. 근데 그 지수함수가 나중에 봐봐. 함수를 배우면 당연히 그 함수식에 대한 위치 관계를 가지고 방정식을 배운단 말이야. 나중에 지수 방정식도 배울 거야. 로그 방정식도 배울 거고 삼각 방정식도 배울 거야. 배울 건데 지수 방정식이 되게 복잡해. 모양이 막 여러 개가 반복이 돼. 뭐 할 거야?
같은 모양이 반복이 된다고. 묶어야 돼? 같은 모양이 여러 번 반복이 된다고. 같은 인수를 묶어요. 에이, 그냥 다 까먹었네 벌써. 시험 끝나자마자 그냥 안녕. 나의 지식들이 안녕. 응? 인수분해 과정 생각해봐. 네. 같은 모양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네? 뭐 할 거야? 같은 인수를 공통 인수를 아니지. 네? 아니지. 공통인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건데. 같은 모양. 있는 것 때문에 없는 거 없는 거. 그러면 다 묶이는 게 아니면 그건 공통인수가 아니잖아. 인수분해 아니라니까. 내린 차분해.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여러 개가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정리요? 오. 줘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난리 났다. 따라하세요. 네. 치환. 안. 뭐라고? 치환이. 그래, 치환해야지. 네. 야, 우리 인수분해 할 때도 같은 우리 생각해봐. 공식으로 외우는 거는 2차가 끝이었어. 맞냐, 맞니? 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배우겠지만 3차나 4차를 가지고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 인수분해를 하는 게, 네. 맞지? 공식을 써서 한 게 있었어? 아니요. 없었잖아. 네. 근데 인수분해를 할 때 실제로 문제에서 그러면 4차식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는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있었지. 아, 있었죠. 야, 있었죠. 괄호 4개 이런 거. 이런 거에다가 뭐 K 이런 거 주고, 네. 이게 뭐 2차식의 완전 제곱이 되게 하려면 K가 얼마여야 될까 이런 거 시험에도 나왔고, 뭐 하는 거지? 이거 실제로 다 풀면 몇 차야? 4차. 4차잖아. 근데 4차로 계산하는 걸 진짜 다 전개를 다 풀어가지고 뭔가 공식을 쓰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뭐 조립조법 같은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방법을 쓰거나 그런 게 아니었잖아. 어떻게 했어, 전부 다 이거? 치환.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음. 공통된 저거를 만들어서. 그렇지. 맞죠? 그렇지. 짝꿍 잘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게 해라. 그래서 x제곱에 1, 4에서 5x 또 1x제곱에 5x에서 5x까지가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게 나와. 그래야 그거를 뭐 t, 대문자 x 이렇게 치환해서 다시 바꾸면 다시 2차식이 되었네? 이거 아니었어? 뭐지 지금? 안 돼. 네. 너 아니 지나간 걸 가지고 내가 뭐라 하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지나간 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겠다는 거는 결과에 대한 내용이야. 시험은 그렇게 쳤으니까. 시험이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온 거는 인정. 근데 개념 자체를 모르면 안 되지. 공부했던 내용 자체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거 계속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갈 건데.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복습합시다. 네. 선생님이 노트 필기를 시키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고요. 그냥 나중에 어쨌든 그런 지수, 로그 이런 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넘어가도 알겠니? 네. 지금부터 2년 후가 되어도 네. 지수함수 치환하면 뭐가 될까? 치환. 2차 함수 되는 거야. 로그 방정식 치환하면 뭐가 될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그럼 지금 2차 방정식 제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해야지. 하자. 네. 하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하자. 자, 풀이 할 건데, 일단 우리는 교과서적인 패턴은 3가지야. 그러니까 교과 내의 과정으로, 중학교 3학년의 교과 내용 수준으로는 풀이 방법이 3가지가 총 나와. 근데 실전은 1번 해보고 안 되면 3번이야. 결론부터 얘기할게. 자, 2번 방법은 3번 방법을 가기 위한 3번의 방법을 일반화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일단 정리는 빠르게 하자. 근데 왜 이거를 중학교 때는 구분을 지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서술형을 줄 때 있잖아. 1번의 방법으로 풀이하시오. 3번의 방법으로 풀이하시오. 풀이 방법을 딱 지정을 해줄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대로 풀어야 되는 거야.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이하시오. 그럼 이 방법 써야 되는 거야. 생각해봐. 당연히 똑같은 방정식이야. 똑같은 방정식이라면 1번으로 풀든 2번으로 풀든 3번으로 풀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차피 해는 어떨 거야? 그는 어떻겠니? 어느 방법으로 풀어도 그는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풀이의 과정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를 낼 때는 풀이 방법을 지정을 해준다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이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니? 자, 첫 번째는 뭐다?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야. 결론부터 쓰고 할게. 자, 두 번째는 우리 1단원 제곱근의 성질 있지? 그지? 루트 했던 거 맞지? 그지? 이거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야.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그 유명한 무슨 공식?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야. 저렇게 일단 정리를 해놓고, 정리를 먼저 해놓고, 그 밑에 다시 써. 자, 알겠지? 일단 이렇게 세 개 체크 됐니? 자, 차례대로 해볼게. 자, 밑에 이제 써. 자, 첫 번째. 인수분해 이용. 자, 이런 거야. 아까 일반형이 어떻게 나왔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로 나왔어. 맞니?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지금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더라 이거야. 맞니 안 맞니?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었던 거야.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어떻게 모양이 바뀌느냐면 최고참 개수가 a야. ax 제곱이잖아. 그러면서 인수분해가 1차식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는 0꼴로 인수분해가 된 거야. 인수분해가 뭐니? 곱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잖아. 맞니 안 맞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뭐야 이게? 곱해서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된 거라고. 그럼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곱해지는 이 곱하는 숫자들이 뭐가 돼야 되겠어? 0이 돼야 되겠지. 근데 둘 다 0일 필요가 있니? 없어요. 한쪽만 0이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봐. 이 파트가 0이 되려면 x가 얼마면 되는 거? A요. 알파야, 알파. 알파. 자, 우리 구분하자. 아라비아 문자를 우리가 알파벳이라고 부르잖아. 그게 이제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야. 됐니? 근데 얘를 그리스 문자로 쓰면 A에 해당되는 게 알파. 요거 연습해라. 이거 써놓고 옆에다가 그냥 상식 이런 것도 정확하게 배우고 써야 돼. 알파 쓸 때 어떤 애들은 이게 막 우리가 왜 서예 같은 거 한문 시간에도 보면 획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따지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얘도 쓰는 순서 표기법을 잘 배워. 어떤 애들은 이게 뭐 이렇게 올리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위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는 게 1번, 이렇게 돌아가는 게 2번이야. 이게 알파야. 자, 베타는 잘 봐. 표 쓰는 방법이래.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한 획에 근. B처럼 밑에서 내리고 옆에 동그라미 그리고 이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올라가서 한 획으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삼자처럼 쓰는 거. 요런 식으로 쓰는 게 베타야. 그래서 이게 중학교 3학년까지는 보통 방정식의 틀이 2차 방정식이 끝이거든.
네. 2차 방정식 끝이기 때문에 이제 방정식의 근이라는 패턴에서도 알파, 베타 두 개까지만 쓰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런 것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의 근, 네 번째의 근도 쓰거든. 그게 이제 해당되는 게 알파, 베타 다음이 감마, 델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감마는 이것도 마찬가지 R처럼 쓰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내려온 다음에 앞으로 꺾어 들어가는 거야. 뒤쪽에서 내려온 다음에 앞으로 꺾어 들어가는 거야. 델타는 D처럼 쓰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를 그리는 게 아니라 꼬리를 먼저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쓰는 거야. 요렇게 내려오는 게 1번이고 요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게 2번이야. 표기법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서 그래도 하나를 배워도 뭐 학교 시험에 알파를 써보세요 뭐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석대로 기본기는 탄탄하게 시간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봐. 쓰는 시간 줄 테니까 한 번만 더 봐. 자, 봐. 보고 해. 봐봐. 알파는 요렇게, 베타는 밑에서, 베타는 요렇게, 그 다음에 감마는 내려오는 게 뭔지, 감마는 요렇게. 그 다음에 델타도 내려오는 게 뭔지 봐봐. 보고 해. 델타 요렇게. 됐니? 자, 그래서, 정리해. 요거 다 쓰면 얘기해줘.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곱해서 0이 되는 거니까, 곱해지는 값 자체가 곱하기 0이면, 나머지 값들이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곱하기 0이 되려고 하니까 x가 얼마면 되는 거야? 알파면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알파, 또는 얘가 0일 필요는 없잖아. 뒤에 게 0이어도 되는 거잖아. x는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또는의 개념인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서 방정식의 해를 썼는데 근을 썼는데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을 쓸 때 사실은 이제 2차식이라는 컨셉을 기본적으로 알고 왔으니까 한번 언급을 할까 말까 하다가 넘어왔는데 확인은 하고 가자. 요게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야. 맞니? 네. 그럼 물어보자. 아까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의 정확한 뜻을 이렇게 얘기했지. 미지수가 있는데 최고 차수가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봐. 2차가 있다고 2차 방정식이야? 아니야. 3차식인데 중간에 2차 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큰 차수가 누구여야 되는 거야? 2차 항이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2차 항은 무조건 있어야지 되겠지. 맞잖아. 2차 항 자체가 없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 A는 0이 아니다. 이 조건을 써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 앞에 요 파트에다가 쓰자. 여기 일반형 쓴 거에다가 요 옆에다가 쓰면 돼. 아니면 너무 빡빡하게 써서 자리 없으면 화살표 해가지고 쓰면 돼. 2차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이제 문자에 따라서 A는 0이 아니다라고 썼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인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최고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니다. 2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니다. 그럼 물어볼게. 그럼 여기서 그러면 B나 C는 어때? B나 C는? 만약에 B하고 C를 가지고 뭔가 조건을 한번 생각해봐 라고 물으면 B하고 C는 어떻게 얘기할 거야? 얘는 상관이 없다야. 이거는 여기 X라는 게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있어도 되고 뭐다?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잘 봐. 2x 제곱 마이너스 뭐 4x 마이너스 1은 0 요런 2차 방정식이 있었어. 최고창 2차니까 는 있으니까 방정식 맞지? 근데 만약에 3x 제곱에 플러스 5x는 0 요렇게 썼네? 2차 방정식 맞아 안 맞아? 맞는 거야. 맞지. 그리고 상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2차 항만 살아있으면 된다고. 문자 있어. 등호 가지고 식 만들었어. 그런데 최고차항이 몇 차여야 돼? 2차. 그러면 된다고. 그럼 상수항 있다 없다 상관 있나 없나? I don't care. 그럼 예를 들어서 4x 제곱 마이너스 뭐 8는 0이야. 2차 방식 맞니 안 맞니? 맞지. 1차항 계수. 1차항이 있든 없든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럼 심지어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은 0이야. 2차 방식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지. 그래 맞지. 당연하지. 알겠니? 그런 의미라는 거 생각해주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패턴은 요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앞 단원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를 잘하면 잘할수록 방정식도 잘 풀겠니 못 풀겠니? 잘 풀겠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잘 봐야 돼. 항상 음수가 나온다는 뜻이니? 그런 거 아니잖아. 알잖아. 마이너스 부호를 썼다고 해서 얘가 음수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 알파 자체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우리는 이게 어떤 의미였다? 아까 말했잖아. 어떤 의미였다? 곱해서 0이 되는 패턴이었다. 아, 이 곱하는 항을, 이 묶음을 뭐가 되게 하는? 0이 되게 하는 무슨 값? X값을 찾는 거. X값을 찾는 게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라고. 그 명확한 정의를, 그 명확한 뜻을 항상 각인을 딱 시켜놓고 알겠니? 변형이 되더라도 막 변형이 되고 치환이 되고 막 이렇게 식을 복잡하게 꼬아 놓아도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X, 스몰 x. 소문자 X 값이 얼마냐? 물어보는 미지수의 값이 얼마냐? 그게 방정식의 해 또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알겠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잠깐 치우고.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까지는 필기를 바로 하자. 자, 이번에는 뭐 이용할 거야? 완전제곱식 이용할 거야. 필기할 때 좀 여유있게 써. 너무 따닥따닥 붙여 쓰지 말고 한 줄 지우고 또 이렇게 세 번호 딱 쓰고 이렇게 알겠지? 자, 완전제곱식 이용할 거야. 자, 이건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 할 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형태 만들었던 거 있잖아. 그치? 그 형태를 그대로 이용할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야. 실전에서 문제로 주어지는 거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랜덤한 형태로 주기 때문에 요렇게 출제가 된다고. 요렇게 출제가 된다고. 알겠니? 응. 근데 얘를 이번에는 아까하고 똑같이 이제 식을 변형할 건데 어떻게 식 변형을 할 거냐. 결론부터 쓸게. 이렇게 쓸 거야. x-p의 제곱은 q 꼴로 식을 변형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는 그 과정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지. 방정식을 푼다는 게 그냥 공식 써가지고 답만 찾고 이게 아니야.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2차식을 다루는 그 테크닉. 공통인수 묶어내고 완전제곱식 뽑아내고 남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 맞추고 또는 인수분해해서 묶음으로 뽑아내고 이 2차식을 다루는 이 과정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패턴을 쓸 때 우리가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잘 봐. 원래 주어진 식하고
변형된 식하고의 컨셉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주어진 조건식과 변형된 식 봐. 두 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 그러니까 선생님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을 그냥 처음부터 증명을 쫙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됐지. 공식처럼 외우자. 이게 아니라 결과를 써주면 차이점을 찾으면 아, 이런 차이가 있네?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변형을 했겠구나. 결론을 먼저 주고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유추를 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차이점이 뭔 것 같아? 인수로 분해했다는 거 밑에 거. 인수분해 안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상수가 나왔잖아. 아까 우리 이런 것도 좀 봐봐. 이게 부분적으로 곱하기 괄호가 있어. 식의 값이 상수항으로 주어졌다는 거. 자, 일단 눈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다 얘기하고 있지, 맞지, 그지? 얘는 뭐, 근데 얘도 있잖아. C만 살짝 넘기면 얘가 는 C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 는 마이너스 C다. 그러면 그래도 상수값이라고 할 수는 있어. 아, 저기는 뭐 차수가 1, 저기는 차수가 2. 이거 차수가 1이야? 이거 완전 제곱식인데? 완전 제곱식이면 이거 A제곱, B제곱, 2AB 하면 당연히 얘도 X제곱 되겠지. 2차식이야. 야, 얘를 변형해서 이렇게 바꾼 건데 당연히 똑같은 식이겠지. 색깔펜 들고요. 쓰세요. 요렇게 두 개 딱 해가지고 쓰세요. 최고차항 계수 1 적으세요. 생각해봐. 우리 완전 제곱식 공식 외울 때 생각해봐.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쓰는 공식이 있었잖아. 반제곱 공식. 1차항의 개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면 됐잖아. 그래서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얼마 필요해? 얼마 필요해요? 원래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더해야지. 막 이런 거 했잖아. 그래. 근데 그게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일 때가 제일 좋아? 1일 때가 제일 좋아. 그럼 절반 제곱하면 되니까. 반제곱 공식 쓰면 되니까. 뒤에 가는 친구가 있어서 숙제 다 하고 숙제 올려놓는다고 해서 인사해 준 거야. 됐니? 그러니까 지금 얘를 요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최고차항 개수, 즉 2차항의 개수가 얼마가 되었다? 1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맨 처음 우리가 이거 바꿀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니? 최고차항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A를 나눠 어디에다가? 양변에. 그렇지. 이거는 등식이야. 방정식은 등식이라고. 양변에다가야. 원래 없었으니까 곱하고 나누고 그게 아니야. 양변 연산을 쓰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양변을 제일 첫 단계가, 맞지, 그지? 퍼스트 스텝이 뭐다? 양변을 A로 나눈다. 됐나요? 그러고 나면 완전 제곱 바꾸는 거는 이제 앞에서 배웠으니까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이겠죠. 할 수 있겠지? 자, 요렇게 써놓고 이제 그 다음에 과정을 적을게.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봐. 이제 1단원에서 배웠던 거야. 제곱근의 식을 쓸 거야. 이거를, 괄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그냥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 알겠니? 어떤 걸 제곱해서 Q가 됐대. 이거를 우리가 X라고 했단 말이야. 제곱근, Q의 제곱근, 맞니? 그럼 어떻게 변형하니? 루트 씌울 때 어떻게 하니? 양변을. 그러니까 제곱을 어떻게 해야 돼? 9를 빼는.
자, 어떻게 변형할 거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그렇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한마디로 제곱을 떼고 루트를 씌우고 그 과정을 똑같이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안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게 괄호 전체 묶여 있잖아. 이거 자체를 그냥 한 덩어리처럼 생각하라고. 그냥 저 컨셉을 그대로 쓰라고. 어떻게 변형하겠니? 이제 x 마이너스 p는 그렇지. x 마이너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니? 근데 봐봐. 근데 아까 방금 얘기했어.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누구 구할 거라고? 근이요. 그러니까 근 누구 구하는 거야? x. 그래. x 구하는 거라고.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 써야 돼? x는 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플러스 p요. 그렇지. 마이너스 p를 이항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다. 이런 식으로 근을 구하는 과정. 이게 뭐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정리하고요.